여러분, 지금처럼 현미경이나 백신 같은 게 전혀 없던 시절에 말이죠. 우리 조상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끔찍한 전염병을 과연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생존 전략, 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마주한 전염병은요, 마치 보이지 않는 적군 같았을 거예요. 형체도 없고 정체도 모르는데 우리를 공격해 오잖아요. 자, 이런 적이랑 도대체 어떻게 싸워야 했을까요? 그 보이지 않는 적, 당시 사람들은 그걸 온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병이 아니에요. 그들 생각의 온역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한, 그 원한이 뭉쳐서 만들어진 귀신이 일으키는 일종의 초자연적인 재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귀신의 공격을 받는 거였어요. 자, 적의 정체가 귀신이다. 이렇게 딱 정해졌으니까 싸우는 방식도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선택한 전략이 뭐냐면 바로 수성전입니다. 성을 지키는 싸움 말이에요. 적을 한 방에 끝내는 게 아니라 성벽을 여러 겹으로 쌓아서 적의 힘을 야금야금 빼놓는 아주 지능적인 전략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수성전의 제1방어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성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렇죠. 애초에 적이 성문 근처에도 못 오게 하는 거잖아요. 조선의 첫 번째 방어벽도 똑같았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예방이었어요. 사실 가장 좋은 방어는 가장 힘이 덜 드는 방어, 그러니까 예방이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방법들을 일상생활 속에 그리고 명절 같은 절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도소주라는 의식인데요. 이게 뭐냐면 새해 첫날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특별한 약술을 마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대규모 공중보건 캠페인 같은 거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 술을 마시는 순서예요. 제일 약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 순서로 마셨거든요. 공동체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을 먼저 보호하려는 정말 따뜻한 지혜가 담겨 있지 않나요? 바로 이겁니다. 도소주에 담긴 믿음이요.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만 전염병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 예방은 결국 공동체의 방어벽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방을 철저히 해도 뚫고 들어오려는 강력한 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귀신의 기운이 성벽 가까이 스물스물 다가온다? 그럼 어떡할까요? 이때 바로 제2방어벽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의 감각을 무기로 쓰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기발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또 감각적인 무기들을 동원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역한 냄새를 피워서 후각을 공격하고 갑자기 큰 소리를 내서 청각을 놀라게 하고 또 귀신이 싫어한다는 붉은색으로 시각을 차단하는 식으로요. 말 그대로 우리의 오감을 총동원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사악한 기운을 직접 타격한 겁니다. 심지어는 피본단이라고 하는 스모크탄 같은 전문 무기까지 따로 준비했어요. 이름 뜻이 기가 막힙니다. 온역을 압박해서 밀어낸다. 2차 방어선의 정말 진심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개의 튼튼한 방어벽 마저 뚫렸다면요? 적이 드디어 성 안으로, 다시 말해 우리 몸속으로 침투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이제 싸움터는 우리 몸 안이 된 거예요. 제3방어벽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내 몸에 들어온 적, 그러니까 병이 일으키는 여러 증상들과 직접 싸워서 이기는 거죠. 이때 주로 썼던 약이 바로 승마갈근탕이라는 건데요. 이 약은 고열이나 두통처럼 온역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가라앉히는 데 집중했어요. 병이 다 나을 때까지 이걸 꾸준히 먹으면서 몸 안에서 정말 끈질긴 싸움을 벌인 거죠. 이렇게 1차, 2차, 3차 방어벽을 세워서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면서도 우리 조상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 그러니까 적의 총사령관 격인 귀신 자체를 직접 타격할 비장의 무기가 필요하다는 걸요. 자, 드디어 최종병기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최종병기, 이름이 호두살귀원입니다. 와, 이름부터가 정말 살벌하죠? 글자 그대로 호랑이 마리가 귀신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엄청난 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약의 이름에 당시 사람들의 철학이 아주 잘 녹아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에 호랑이라는 존재는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예측 불가능한 공포 그 자체였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귀신이라는 초자연적인 공포에 맞서기 위해 현실의 더 거대한 공포, 즉 호랑이의 그 무시무시한 힘을 빌려와서 병의 귀신을 제압하려 했던 거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공포에는 더 큰 공포로 맞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반전이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호랑이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철학을 가진 또 다른 최종병기가 있었거든요. 바로 형화환이라는 약입니다. 이 약의 재료는 놀랍게도 작고 여린 반딧불이었어요. 핵심은 바로 그 반딧불이가 내는 빛이었죠. 이 두 가지 최종 변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감탄이 나와요. 똑같이 귀신이라는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는 압도적인 공포로 눌러버리는 전략을 쓰고 다른 하나는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자연의 이치, 즉 상극의 원리를 이용한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깊고 유연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정교하게 짜인 다층 방어 시스템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이 오래된 지혜에서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조선시대의 이 방어 전략은 지금 우리의 전염병 대응 방식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예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 이건 오늘날의 백신 접종과 똑같죠. 온 마을이 함께 의식을 치렀던 건 우리가 다 같이 실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공동체의 노력이고요. 결국 이 다층 방어 시스템이라는 건 시대를 뛰어넘는 아주 본질적인 지혜라는 겁니다. 귀신과 싸우기 위해 만들어졌던 이 오래된 전략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또 다른 종류의 보이지 않는 위협들을 이겨내는데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